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아마 요새 이제 아마 영상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영상들. 뭐 저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당선인이 내놨던 공약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실 건데요. 제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마침 지금 강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국 특히 수도권에 있는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의견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별 변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된 거지 옛날에 있던 법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과 서울시장이 지난 몇 년간에 사람들의 심리, 오직 심리에 의해서 사고 파는 그냥 사재기판이라고 생각하신 분인 거예요. 유튜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았나요? 부동산은 심리다. 그러니까 뭐 약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재 끼고 쫄리면 팔고 거의 해보지도 않으신 그런 분들이 뭐 많은 뭐 관심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수도권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집은요, 여러분, 필수제예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사고 싶다고 막 사고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수억 원짜리, 수십억짜리 부동산에 대출도 낄 수도 있고 전세입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런 걸 단순히 느낌적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사재 끼고 내려갈 거 같으니까 팔고 이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은 수급이 안 맞아요. 거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지. 부동산 공약에 뭐가 있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미래를 어떻게 맞춥니까? 큰 그림에서 수급을 맞춘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간에 한동안 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시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안정화가 가능했다면 저의 안정화는 여러분의 안정화와 얘기가 달라요. 어쨌건 간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시장이 꺼지고 있다면 도대체 왜 대출 중단을 시키고 이 난리를 핍니까? 1억 원짜리 산 사람들 죄다 조사하고 대출 중지시키고 규제 엄격하게 하고 맨날 조사 나가고 무슨 거래만 떴다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아니라니까요.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대선이 끝났다고 갑자기 그게 움직일 수 있냐는 질문인데 정확히 전달을 드리자면 분양권 거래랑 재개발 재건축은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기대 심리 때문에 팔라고 내놨던 사람들 중에서 특히 호가를 낮췄던 분들이 매물을 걷어들였어요. 드리고 있는 중이 아니라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매수인 문의는 증가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지역별로 30년짜리 아파트 있죠. 30년 넘어서 좀 재건축 기대감이 새로 들어오는 곳들은 문의는 늘었는데 그렇다고 매수로 착착 이어지고 있진 않아요. 강남은 여전히 매수자가 더 많아요. 희망 매수자가. 신고가 계속 찍힐 겁니다. 그리고 전세 안 나가고 매도 안 되는 지역 지금 똑같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구축 매물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미디어를 보시면서 대선 공약이나 대선이 끝났다는 팩트에 집중을 하면은 마치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항상 이건 심리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또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과연 수도권의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특정 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리 때문에 사고 팔고 수십억의 자기 돈이 베팅이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심리 때문에 사고 팔고 이래 왔는지 아니면 제 말대로 필수적인 부동산이 수급이 안 맞고 세금과 각종 규제의 부작용 때문에 수급이 더 왜곡이 됐기 때문에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건지 이번 시장에서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라면서요. 지금 봐도 대선 끝났죠.
대선 끝났고 아무래도 규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지금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직 껴야죠.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규제를 완화하고 앞으로 다주택자도 좀 편하게 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면 막 사직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뭘 아셔야 되냐? 아, 지난 몇 년 동안 어차피 다주택자 투기꾼은 수도권에 진입이 어려웠구나. 그 두 번째 뭐예요? 아, 애시당초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얘네가 물건을 던지는 것도 어려웠고 던질 애들도 많지 않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 심리가 아니라 지난 시장이 수급의 문제 때문에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끝난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시장이 정상화될 거예요. 정상화되려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 180석은 똑같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법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180석은 2년이 넘게 남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냉혹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현실화될 수 있냐 없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효과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예전이랑 똑같아요. 공급이 중요한 거지 공급 계획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과를 하고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공약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가 나와도 이게 여러분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5년 동안에 뭘 내놓으면 다 통과가 됐거든요. 임대3법이 여러분 임대3법 그런 법이 아무 고민 없이 통과가 됐다는 거는 와 글쎄요 제 상식 밖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 법을 상정하고 공약이 나오면 법이 통과가 되는 게 정상이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어떤 좀 줄다리기나 이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르다. 5년 동안은 뭔가 발표가 났으면 척척척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으셨겠지만 지금부터는 누군가 공약을 내놔도 그게 바로바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줄다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실 팩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요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시장 갈 방향은 정해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든 안 돌리든 수급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 세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될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차초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쵸? 제 말씀대로 아까 시장이 심리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수급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게 확인이 되셨으면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장,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뭘 느끼셨어요? 5년 동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 진짜 각자도생이다.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를 느끼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수급에 맞춰서 시장을 보셨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만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대선이 끝난 지금 시장의 모습을 관찰해 봤을 때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급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면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부터 시장을 누군가 바꾸려 하더라도 예전에는 한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180석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였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지 공약에 집중하면 안 된다. 호재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뉴스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 수급 때문에 움직였었다. 수급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부터 다른 게 아니라 그 수급의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를 집중해서 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면 5년이 지금 지나고 뭔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동안 망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각자 도생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도 믿을 수 없고 언론도 믿을 수 없고 내가 나한테 맞는 판단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물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존을 응원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시장을 보고 나를 위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